안녕하세요, 늑계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주거 공간을 잘 골랐다 해도 독립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니 해도 머니, 이 돈이죠.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꽤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불인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해선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월세와 전세입니다. 이 월세와 전세는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사지 않고 빌리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월세와 전세 중에 어떤 방식으로 독립을 하실지 고민이신 분은 저와 함께 해결해 보시죠. 먼저 월세를 픽한다면 본격적으로 이번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세는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집주인과 집을 빌리는 자가 정한 일정한 날짜에 집주인에게 매달 이용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월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500에 50과 같은 방식으로 접할 수가 있죠. 여기서 500이란 의미는 보증금이고 뒤에 50은 매달 내는 세, 즉 월세가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보통의 월세의 10개월치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할 때 대비를 하는 보험과 같은 개념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성실히 잘 냈다면 계약 종료 시에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500만 원을 다시 받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내지 못한 월세가 있다면 이 보증금에서 빠지고 돌려주게 되는 거죠. 뭐 한 달치 못 냈다 그러면 450만 원만 보증금을 받는 거죠. 이때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흥정도 가능하니까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적게 내겠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필요하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임대인과 잘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분들은 월세로 꼭 계약해야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 월세에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높은 보증금에 관해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월세로 계약해야겠죠. 특히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목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보증금이 낮은 월세를 많이 찾게 되죠. 또 보증금에 많은 자산을 묵혀두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월세로 계약하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월세가 딱 맞는 거죠. 다음화에서 좀 다루게 될 전세로 계약하게 되면 많은 자산을 보증금으로 최소 2년을 묵혀두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시드머니가 줄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끝으로 월세의 비용이 더 저렴하면 당연히 월세로 계약해야겠죠. 무슨 소리냐고요? 다음화에서도 계속 말하겠지만 전세의 경우 높은 보증금을 개인 자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은행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다면 월세를 선택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금리가 높다면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더 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이자 관련해서는 다음화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에서 주의할 점은요, 실제 소득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월세 50만 원의 원룸을 계약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빠지니까 소득이 150만 원 이하로 줄어들고 관리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내게 된다고 한다면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 즉 최저 생계비가 최대 13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본인의 소득에 대한 적절한 소비 계획 없이 무작정 월세를 계약하게 된다면 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은 여러분의 월 소득의 한 10에서 한 15%의 비용 정도가 부담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월 1,500만 원의 초고가 월세가 또 등장해서 화제였는데요.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을 따져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죠.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월세를 통해 세액공제를 꼭 받길 바랍니다. 단 다음에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고시텔 등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월세납입 증명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월세를 계좌이체하여 집주인에게 보낸 그런 내역이 있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은행 가면 발급해 줍니다. 다섯 번째,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부모님 대신 월세를 냈다,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 5가지입니다. 이때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한도액이 12%로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한도액인 10%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도액은 연간 여러분이 내신 월세 총액과 750만 원 중에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하니까 월세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월세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7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제할 수 있고 작년에 노출줘도 괜찮습니다.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라도 월세를 매달 냈기에 공제 가능하니까 꼭 연말정산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월세를 픽해서 월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전세에 대해 비교하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